안녕하세요. IT 할기입니다. 이번에 소개받은 사이트가 Now&Survey라는 곳이에요. 자,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봅니다. 여기에서 설문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여러분께 궁금한 것들을 설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설문을 만들 때 그냥 수동으로 이것저것 하나하나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게 설문 AI,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설문 만들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문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좀 편하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설문 광장이라고 있어요. 설문 광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공개된 설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공개를 일단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응답하기도 있고 나중에 결과 토론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건데 여기서 설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설문을 만들려면 일단 로그인 부터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겠죠. 회원가입을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방식대로 약관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필수 입력하는 것들 입력해주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해 보시고요. 저는 이미 해두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을 만들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설문 만들기 눌러서 보시면 설문 라이브러리 복사, 설문 광장, 설문 복사 뭐 이런 메뉴가 있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떤 설문을 할 건지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설문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관련된 질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 광장 복사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에 있었던 그 설문 광장 있죠. 공개되어 있는 설문들. 그 설문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수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설문했던 게 있는데 비슷한 걸 조금 수정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 설문을 복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설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내가 작성을 하는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형식으로 편하게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사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라고 그럼 이제 여기다 뭘 입력을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죠. 요걸 가져다가 그대로 설문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법 보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예시를 가져다 써보면 이렇게 S라고 하는 요 키워드 문자 같은 걸 이용해서 요 범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게 할 건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S를 쓰거나 I를 쓰거나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S로 되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항목들 뭐 이렇게 쓰면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문자 없이 그냥 작성하면 이렇게 객관식 답변이 나오고요. I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해서 위에는 그대로 문자로 표현이 되고 설명이겠죠. 문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그냥 문제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설문용이 아니라 뭐 시험 문제 만들고 그럴 때도 활용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설문 복사에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챗 GPT 많이 쓰시죠? 챗 GPT를 통해서 요 Now and Survey에서 온라인 설문 도우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설문 주제를 좀 적어보면 유튜브로 IT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구하는 설문을 만들어줘.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죠. 온라인 설문 도우미에다가 교육의 특정 주제, 자바 개발자 주제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의 방향성을 얻고자 한다. 자, 지금 만들어주는 이 내용이 나우앤서베이 설문 폼, 아까 봤던 이 폼 있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쭉 가져다가 여기까지 만들어 준 거래요. 뭐 더 필요하면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자바 개발자로서 구직 중이신가요?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주죠. 이제 요걸 복사해서 똑같이 수정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설문 만들기에서 아예 깔끔하게 직접 만들기 해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다 로고 삽입을 해서 이미지를 띄울 수도 있고요. 설문 제목 뭐 이렇게 설문을 할 수 있어요. 표지에다가는 내가 작성하고 싶은 어떤 안내 문구들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항 추가하기를 누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단순 객관식 뭐 다중 선택할 수 있는 거, 드롭다운으로 선택하는 거, 뭐 순위를 선택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설문 형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면 이 물음표에 갖다 대보면 나옵니다. 이런 모양들.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에 맞춰서 형태들을 잘 선택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가 AI로 만드는 이 작업이 되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설문 생성해주는 AI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문 주제를 입력하고 설문 생성 버튼 클릭해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편집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성되다 중단이 되면 추가 생성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고 GPT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도 한번 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설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본 정보로 이제 여러분의 연령대나 성별,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공인지 비전공인지, 그리고 거주 지역, 이제 국비 지원에 관련한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정보로 좀 받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 훈련을 받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강의는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언제, 어느 시간 동안, 어떤 형식으로, 길이는 얼마나, 참여는 어떻게, 그리고 유료 강의, 저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되면 지불할 의향이 있으시냐, 그리고 기타 혹시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좀 부응을 해야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자 해서 제가 설문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AI가 얼마나 만들어 주는지 뭐 보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함, 뭐 이렇게 써서 설문 생성을 해볼게요. AI 질문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이제 소개 멘트겠죠. 안내 멘트. 왜 설문을 하고 있느냐. 설문에 대한 멘트가 있고요. 이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질문들을 보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선택하겠냐. 거기에 따른 어떤 질문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수강할 수 있게 하겠냐. 뭐 여러 가지. 강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온라인 강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추가 생성을 눌러서 더 만들어내면 되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더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느냐, 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냐,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할 거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충을 할 거냐,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일반적으로 단순히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물어볼 법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요것들이 각각의 문항들이고요. 만들어진 문항들. 그래서 요거를 편집하기를 바로 눌러주면 이렇게 설문을 편집할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설문 만들기 하는 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서 로고도 삽입하고 설문 제목도 수정하려면 수정하고 표지 내용도 수정하고 해서 문항들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문항들을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필요 없는 질문이다 그러면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질문글을 추가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연결해 놓을 수도 있고 이 내용만 미리 보기. 그래서 내가 사용자들한테 설문을 할 건데 이 설문 문항이 어떻게 보여질 건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런 설문이나 뭐가 필요하시다면 이 사이트에서 AI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만들었다, 설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배포 관리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맨 아래에 가면 배포 단계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배포. 내가 만든 설문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방식들, 그걸 이제 배포라고 나와 있고요. 패널 배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료예요. 이제 나우앤서베이 이 사이트의 패널을 대상으로만 배포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써볼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문자와 이메일 합쳐서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네요. 요거는 돈이 들고 단순하게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링크를 이용해서 배포할 수가 있는데, 이메일 배포나 문자 배포 같은 경우는 미리 문자 주소록, 이메일 주소록, 여기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 휴대폰 번호겠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주소록을 일일이 하나씩 입력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 파일로 서식 파일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서식 파일을 열어서 편집 사용, 이름에 이름을 적고 핸드폰 번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해서 요거를 저장하시고 나중에 업로드를 하면, 제가 해볼게요. 저장하고 업로드.
요거를 열기를 하면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보면 해당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주소록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자로 배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메일 주소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소록을 다운로드 하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서 똑같아요. 이름 홍길동 홍gd 골뱅이 어쩌구.com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쭉 적어 놓고 얘를 저장해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들어오죠. 이렇게 주소록을 미리 등록해 놓으셔야 되고요. 등록된 주소록이 있으면 문자를 눌러서 어떤 주소록으로 배포를 할 건지. 지금은 이제 배포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상한 핸드폰 번호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팸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만 보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메일을 눌렀을 때도 이렇게 발송 이메일은 지금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버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본인이 다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보내고 싶으면 이메일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받는 사람 부분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이메일 배포 주소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스팸 때문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 내에서 또는 어떤 그룹 내에서 아는 사람끼리 보내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 있고요. 저는 단순하게 웹 링크 있죠. 이 링크를 배포 제목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링크 생성하면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링크를 누군가에게 주거나 여러분 홈페이지에 혹시 따로 게시하고 싶으면 이 태그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가보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제가 수정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온 거죠. 다음 넥스트 눌러주면 아까 봤던 그 설문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면 설문이 끝나고요. 나우앤 서베이로 리다이렉트가 되네요. 뭐 그렇고요. 설문이 되고 나면 이제 결과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 분석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링크로 배포하는 방법, 그 다음 뭐 QR코드를 이용한 방법도 있어요. QR코드 생성 눌러주면 QR코드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주면 해당 설문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어떻게 배포할 건지 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배포 뭐 이런 것도 있죠. 인쇄하기. 그러면 이렇게 생긴 내용이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지금 다운로드가 됐네요. 그러면 바로 출력해서 설문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파일까지 만들어주네요. 이런 식의 방식이 있고 요거 설문 광장 있죠. 설문 광장을 눌러보면 나우앤 서베이 홈페이지에 참여하기에 보면 설문 광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면 공개된 설문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 설문을 공개할 거냐 그걸 원하신다면 여기서 뭐 이미지, 내 설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기타 다른 설정들 언제까지 할 건지 몇 명의 의견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제한을 걸 수도 있죠. 또는 예약 시간, 언제 설문이 열리게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복 참여 관련해서는 후키를 이용해서 중복 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끔 하고 있네요. 키 참여는 사실상 오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설문 분류, 분류 선택하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IT, 등록하기, 종료 시간을 쓰래요. 언제 끝낼 건지 선택해서 뭐 지금 당장 종료 일시는 애매하니까 제거하고 목표 응답자 수를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한 명으로 목표 응답자 수를 결정해서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올라갔대요. 설문 광장에 가서 새로 고침해 보면 제가 올린 설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목표 응답자 수 1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선택하고 응답하기 그러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제출을 하면 설문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할 수 있었고 배포된 걸 토대로 사용자들이 설문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분석에 들어가 보면 응답자 수가 총 2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래프들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볼 수 있고요. 뭐 빈도로 볼 거냐, 퍼센테이지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 형태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내용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서 뭐 전체 응답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고,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파일 생성한 파일을 다운로드. 그러면 XML 파일로 로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를 보고 싶다. 분석 보고서도 파일 생성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보고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엑셀 파일을 제공하네요. 그리고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응답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애들만 좀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포했던 내용을 가지고 볼 건지 확인할 수도 있죠. 좀 보면 이걸로 설문 링크로 한 거, 설문 광장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걸러서 볼 수 있는 응답 필터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각각 개별 응답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문항별로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과 어떤 문항이 어떤 문항들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통계량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자릿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음영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석하기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각 문항과 문항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네요. 다운로드하면 당연히 이 모양 그대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활용하면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설문 분석 AI. 근데 이걸 눌러보면 스탠다드 고객 전용이라서 제가 써볼 수는 없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면 여기 메인 페이지에 설문 분석 AI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문항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이런 문항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분석하기를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설문되어 있던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4년에 핫 이슈 설문조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핫 이슈 결과 분석.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설문이 진행됐던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샘플로 AI를 통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요거 보시고 괜찮다 하면 스탠다드 결제해서 보고서까지 분석 결과까지 좀 편하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결과 보고서 만들어 준 걸 한번 봅시다. 이게 AI가 만들어 준 거라고 하니까 총 응답자 수가 1008명이래요. 꽤 많이 됐네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응답수, 비율 이런 것들 제공해 주고 그다음 새로운 어떤 통찰, 이 설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결론과 추천사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대요. 분석하시는 분들은 골머리 싸매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나 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자주 보던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프를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보고서 쓸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자 수가 1000명인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지금 AI가 해준 거죠. 간헐적 사용자가 다수다. 일상적 사용 성장 가능성 뭐 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응답 결과를 토대로 이렇다라고 보여진다 라고 만들어줬죠.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비중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생성, 글쓰기 용도, 그 다음에 지식 검색, 번역 이런 용도로 저는 좀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 생성하시는데 많이 쓰겠죠. 이걸 보면 지식 검색, 번역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쪽으로는 글쓰기에 또 많이 쓰이네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보면 종합해 봤을 때 지식 검색, 번역 등에 대한 사용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건 뭐 AI가 잘 수치 가지고 크기 비교하면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다 라고 했을 때 이게 2024년에 했는데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이다 라고 답변한 게 많대요. 물론 지금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마 설문을 한 거니까 뭐 정확하게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요즘에는 보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부정적이 크거나 긍정적이 크거나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척도형 검사, 척도형 응답 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인사이트, 중립적인 것 같다. 뭐 당연하죠. 이거 보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분석하고 있는 AI가 해줘야 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쭉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거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AI 로봇 시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 단어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답변한 한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들의 원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불확실한 미래. 일자리에서 불안. 하지만 편리할 것 같다. 그냥 관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죠. 이 응답들에 대해서 빈도를 가지고 어떤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중요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단어라면 이제 가장 진하게 크게 나오게 되고요. 보다 좀 작고 보다 적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빈도가 적다. 그런 것들은 작게, 옅게 뭐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래서 빈도수를 뭐 좀 조작을 해서 뭐 10개까지만 보여주자
요걸 반영해서 보여달라. 그러면 인간과 AI가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제가 다른 서베이 플랫폼을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어디 가서 설문에 참여하고 그럴 때 많이 봤던 거는 구글 서베이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번에 요 사이트를 소개받고 한번 간단하게 써봤는데 뭐 유용한 기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분석 강의를 할 때도 사실 데이터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널리고 널린 데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내가 뭔가 분석해보고 싶다 그럴 때 그 데이터를 구하는 게 뭐 나가서 사람들한테 설문을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그런 서베이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걸 데이터로 받아서 내가 파이썬 같은 걸로 분석해 보는데 연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 분석 AI를 통한 설문을 분석해 주는 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사이트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해 드려 봤고요. 저는 이제 설문을 직접 만들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